이제 본격적으로 키노트이자 오늘 세션 첫 세션인 플랫폼 엔지니어링 기반 내부 개발자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AWS 플랫폼 엔지니어링 모임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는 류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니고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모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모임의 오거나이저 맡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2017년부터 데이터 모임의 오거나이저로 참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AWS KIUG에 이렇게 오거나이저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컨테이너 오거나이저, 컨테이너 모임, 데이터 그룹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말부터는 AWS KIUG에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플랫폼 엔지니어링 모임을 만들고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에도 또 모임이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 혹시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다? 세션을 들어본 적 있다?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기 플랫폼 엔지니어링 모임 매번 오시는 코어 멤버분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왜 요즘 이게 떠오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후에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이야기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현재 공개되어 있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의 구현 사례를 기반으로 구현 패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세션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째로 먼저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보통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주목받는 이유로서 인지 부하, 코그니티브 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 부하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You build it, you learn it. 예. 웨르너보겔 박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요 데브옵스의 사상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가 나오고 컨테이너가 나오고 IAC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자바만 알면 자바 개발자로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컨테이너도 알아야 되고 이 컨테이너 배포할 수 있는 CI/CD도 알아야 되고 데브옵스도 알아야 되고 쿠버네티스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풀스택 개발자라 하죠. 모든 걸 알아야 이제 내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더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회사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앙화된 프로비저닝 모델, 많은 전통적인 회사들은 이 운영 모델을 따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인프라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책임이 있는 하나의 팀에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인프라팀, 운영팀, 다양한 이름을 불리지만 데브옵스팀, SRE팀 등등 이 팀이 자원이나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개발자들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팀들이 부하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업무가 매우 바쁘고 우선순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팀들은 종종 자신의 작업들이 기다리거나 혹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자원을 관리하고 만들기 때문에 통제와 제어가 매우 하기 좋지만 문제는 이런 프로세스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배포 주기와 피드백 루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큰 기업들,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를 다루는 기업들한테는 이런 다수의 개발팀을 지원할 때 이런 모델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반대로 탈중앙화된 데브옵스 모델, 개발자가 정말 데브옵스까지 인프라를 정말 다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과 책임이 개발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민첩성과 그 유연성이 가장 뛰어나지만 문제는 각각의 팀의 머처리티, 성숙도가 그 인프라, 그 자원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일치, 오류 혹은 보안적인 취약점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운영 모델 중에서는 가장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앙팀에서는 이것을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가이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다들 바쁜데, 내가 정말 일을 당장 피처 쳐내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 실제로 하기도 어렵겠죠. 심지어 팀 내, 개발팀 내 숙련된 데브옵스 지식을 가진 개발자가 없다.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브옵스 모델에서의 또 한계점, 좀 제약이라고 보였던 거고요. 그러면은 각 팀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각 팀마다 데브옵스를 배치하는 임베디드 데브옵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 팀이 데브옵스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구성된다. 뭐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숙련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각 팀마다 배치하는 것은 힘들고, 또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개념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탑 기술, 전략 기술 트렌드로 2023년에는 5위, 2024년에는 한 순위 올라가서 4위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트너뿐만 아니라 이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이머징 마켓으로 많은 데브옵스 분야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간단하게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이, 즉 개발 조직이 작업을 촉진하고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얘기합니다. 이 분야는 단순히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프로세스, 정책, 기술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플랫폼들은 각 팀에게 레이어로서, 즉 계층으로서 일종의 프로덕트처럼, 내부 프로덕트처럼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용자, 그러니까 즉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디자인되고 마치 프로덕트처럼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이야기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사실 옛날부터 플랫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플랫폼. 네. 근데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럼 기존의 플랫폼과 무엇이 다를까?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논의 개념 3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먼저 셀프 서비스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셀프 서비스는 이 플랫폼이 스스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셀프 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플랫폼 팀이 여러 프로덕트를 한 번에 내가 하나의 데디케이트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 있게 필요에 따라서 각 프로덕트 팀들이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 거고요. 이런 셀프 서비스를 가능할 수 있는 구현체로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IDP, 즉 내부 개발자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은 필수적인 컨텍스트와 기본 기능들을 유지하면서 개발자 인지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된 다양한 기술이나 도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플랫폼 애저 프로덕트인데요. 플랫폼 팀은 단순히 IT 헬프데스크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내부 고객, 즉 내부 개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치 프로덕트 팀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플랫폼으로 어떻게 하면 제공할 건지 실제로 로드맵을 만들어 해당 기능들을 구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플랫폼으로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VP인데요. 이 TVP는 Thinnest Value 플랫폼의 약자로서 가장 얇은 실행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원래 매튜 스켈튼이라는 사람이 쓴 팀 토폴로지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만들 때에는 단순히 이번에 지금 핫한 거, 가장 유명한 거, 레퍼런스 많은 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우리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플랫폼을 만들고 설계할 때는 복잡도를 낮추고 최대한 우리 사용자, 즉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WS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거의 가장 TVP 같은 경우에는 AWS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 표준이 담긴 위키 페이지,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TVP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요구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개발자에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는 조직의 표준이 적용된 최적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골든 패스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들이 각각 있으시겠죠? 이것을 좀 더 자동화된 형태,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 그 회사에 맞는 개발 방법론이 정리된 것을 골든 패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쉽게 이 골든 패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플랫폼 팀은 인프라를 표준이 적용된 템플릿으로 만들고 이를 애플리케이션 팀에게 추상화된 내부 개발자 플랫폼으로 마치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플랫폼 엔지니어는 개발팀들에게 조직의 공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본값이라든가 가드레일, 모범 사례 등을 플랫폼에 적용해서 개발자들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 자원을 만드실 때 표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개발팀들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템플릿으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빌드하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은 이용해서 이제 그 각 팀들의 인프라 관리 책임을 덜고 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겠는데요. 첫째로 개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자원들을 셀프 서비스 프로비전할 수 있으니까 개발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자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다 인프라에 대한 지식들, 노하우를 알지 않아도 되니까 인지부활 경감시키고 온보딩을 더 가속화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집중과 전문화로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 내가 다 인프라에 대한 기술들을 공부하지 않아도 손쉽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내가 개발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플랫폼 팀 같은 경우에는 IAC, 클라우드, 컨테이너 기술에 익숙한 전문가들로 플랫폼 팀을 만들어 더욱더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빌트인된 신뢰성과 안정성, 거버넌스, 이것도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플랫폼에 이미 옵저빌리티라든가 혹은 복구 기능, DR 이런 것들도 이미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운영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내부 개발자 플랫폼에서 이야기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 엔지니어에서 얘기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팀이 이 골든 패스를 구축하고 개발자의 셀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구현체가 되겠는데요. 다양한 기술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 포털부터 세큐리티, CI/CD, 옵저빌리티 등등등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밑에 언더레이어에는 일단 인프라, 소위 말하는 AWS라든지 혹은 온프렘 혹은 다양한 컴퓨팅 자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그 위에 쿠버네티스라든가 혹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로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환경이나 리소스 생성 같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표준을 한다,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팀은 코드 기반으로 이 플랫폼을 정의하게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프로덕트 팀에 제공할 기능이 내장된 형태로 사내 표준이 적용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플랫폼에서는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혹은 옵저빌리티 도구도 이미 적용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테너시를 미리 분리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그 아래에서는 AWS도 있고 혹은 심지어 온프레미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활용하거나 CI/CD 도구들 이용해서 프로비저닝과 운영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런 플랫폼들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추상화된 개발자 포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내가 UI 등을 이용을 해서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빌드 플랫폼이나 배포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내가 개발자들이 직접 CI/CD를 구성할 필요 없이 플랫폼에 내재된 기능을 이용해서 각 환경에 빌드와 배포를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정말 대표적인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선언적으로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그 활용하는 리소스 그 플랫폼을 이미 템플릿팅, 뭐 대표적으로 헬름 같은 것들이 있겠죠.로 이제 정책 템플릿팅을 하거나 혹은 OPA 등을 이용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검사하고 이를 실제 워크로드가 플랫폼 반영될 때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아마존 EKS 상에서 구성된 플랫폼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EKS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미리 표준에 맞춰 제공된 템플릿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원을 정의하고 지정된 레포에 푸시하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크로스플레인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팀이 만든 리소스가 조합된 표준 템플릿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요. 개발자는 이걸 클레임해서 요청을 해서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이제 아르고 CD와 같은 디덥스 도구를 이용해서 클러스터에 반영되고 이 내용이 보안 정책이나 규정 준수를 위해 OPA와 혹은 어드미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가드레일이 적용되겠죠. 컴포지션 리소스는 크로스플레인에 의해서 테넌트 클러스터에 필요한 AWS 자원으로 프로비전이 되고요. 그 결과 워크로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 정보들은 개발자들의 백스테이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개발자 포탈, 도구 등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한 프로비저닝을 이곳에서 손쉽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지금은 크로스플레인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자원의 프로비저닝은 테라폼이나 CDK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템플릿팅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IDP로 제공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EKS뿐만 아니라 ECS라든지 혹은 EC2 기반의 워크로드, 서버리스 예를 들면 S3와 조합해서 정적인 리소스까지도 다양한 개발자에 필요한 자원들도 표준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IDP는 개발자 포탈을 이용해서 개발자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탈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이때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도구가 바로 백스테이지라고 하는 도구가 있겠습니다. 백스테이지는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컨트리뷰션한 오픈소스인데요. 이 백스테이지는 주요 기능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야물 메타데이터 파일 기반으로 카탈로그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컨슈밍을 뭘 하고 있고 프로바이더를 어디에 하고 있고 오너는 누구고 이런 정보들 손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른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내가 트러블 슈팅할 때 문제가 있는 서비스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API에 대한 정보들도 손쉽게 이곳에서 중앙에서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소프트웨어 템플릿도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조직에서 플랫폼 팀이 되겠죠. 플랫폼 팀이 미리 정의한 표준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뒤에 좀 사례가 나올 텐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표준화된 템플릿으로 빠르게 온보딩 가이드와 모범 사례를 활용해서 개발을 더욱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검색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테크덕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 심지어 이게 오픈소스고 플러그인 기반이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플러그인,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라든지 혹은 데이터덕 등등등 다양한 플러그인들 연동을 해서 더 확장성 있게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노드 가능하신 개발자들이면 커스텀 플러그인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붙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 구현 사례 패턴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째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드리면은 모든 것에 적합한 만능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맨날 이야기 들으시는 실버 플렉스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 군데 회사에 맞는, 여러 군데 개발자의 요구사에 맞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무엇보다 결국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AWS에서, 아마존에서 이야기하는 워킹 백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조직의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도메인부터 역으로 설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모듈식 아키텍처를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의 실제 요구사항들, 현재 온프라임인지 아니면 어떤 워크로드를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실제 템플릿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일즈포스의 HKP 하이퍼포스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 EKS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KP를 이용해서 세일즈포스의 개발자들은 EKS 클러스터를 직접 프로비전할 필요 없이 쿠버네티스를 마치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HP는 이 개발자들의 경험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수천 개 이상 EKS 클러스터를 멀티 테넌트 환경을 만들고 그거를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를 나누어가지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된 환경을 추상화해서 손쉽게 개발자들의 개발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름 기반으로 이제 템플릿팅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나사의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나사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사에서 위성 사진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인공위성 사진들, 외계의 사진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때 활용하는 아키텍처가 되겠는데 중앙에는 크로스 플레인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 과학자들이 내 자료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청을 해서 크로스 플레인에 의해 각 개발자들이 사용할 테넌트 클러스터를 손쉽게 프로비전해주고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 지시 없이도 손쉽게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요타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기반 플랫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스테이지 사례예요.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백스테이지 기반으로 UI, 개발자 포탈을 만들고요. 그 뒤에 40개 이상의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배포용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각 개발팀들이 8에서 12주 개발 기간을 리드 타임을 단축시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국내 사례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AWS 서비스 발표하신 무신사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도 백스테이지 기반으로 아마존 EKS와 다양한 툴체인들 통합을 해서 실제로 이제 IDP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AWS 서밋 2024에서 같이 발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로 제가 딜리버리한 프로젝트인데요. 포스코 생성형 AI 기반 개발 통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개발자들은 이 내부 개발자 플랫폼에서 셀프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템플릿을 이용해서 워크로드에 실행할 EKS 클러스터를 표준에 맞게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표준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표준화된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정한 환경, 즉 EKS 클러스터에서 실행을 해서 개발 리드 타임을 줄이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VDI까지도 이제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이 VDI 내에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 인테그레이션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제네아이 기반의 그 개발 생산성 도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코드 작성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템플릿 이용해서 손쉽게 환경의 컴필레이션 구성까지도 자동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딜리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국내 사례들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로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플랫폼을 프로덕트처럼 다루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자, 내부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시작하시고 지속적으로 내부 고객의 피드백을 플랫폼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 팀이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줄이고 확장성을 늘려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플랫폼은 추상화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손쉽게 골든 패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템플릿과 문서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플랫폼은 내부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TBP로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해결하기 위해 크게 시작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기능부터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